267이요. (267이요) 여러분 각 기출 문제하고요, 기출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앞에 보면 기출 지문 보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출 지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출 문제보다는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문제로 이렇게 더 풀이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출 지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법은 3월 말 안에, 공법, 민법은 3월 말 안에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법은,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거보다는 작년에 저렇게 이제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요. 학생들이 보는데 약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런 형식으로 지금 다 바꾸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학교론이나 공법 같은 거 있죠. 학교론 공법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학교론이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 학교론을 듣긴 들었는데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좋은데,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요, 5번이 정답이 5번을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시험 날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론이 이제 올해부터 아마 감정평가사 시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론이.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론이 우리만 시험 봤잖아요. 이제는 감정평가사도 시험을 봐요. 부동산 학교론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나 내년, 올해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번 봐야 돼요. 감정평가사 시험 끝났거든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올해부터 시험 쳤는지 내년부터 보는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학교론의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이 좀 심도가 좀 깊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시험만 봤잖아요. 우리만 봤는데 이제 올해부터 감정평가사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객관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 군데만 시험 나온 것이 두 군데가 나오죠. 그럼 문제가 풍성해지죠. 지문도 풍성해지고 그래가지고요. 아마 조금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옛날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시험을 내니까 감정평가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그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공법하고요. 특히 학교론 같은 것은 기출문제 지문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공법 같은 것은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하고 감정평가사예요. 물론 주택관리사도 약간 겹치는데요. 주택관리사는 우리가 시험 보는 것하고 약간 달라요. 법이. 그런데 우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험 문제, 공법 시험 문제 있죠. 공법, 우리 민법 있죠. 이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공개 특강 같은 거, 이렇게 무료 특강, 사람들 오락에 사는 특강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우리 공법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개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수준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우리 기출 문제 있죠. 우리 기출 문제, 부동산의 개론 있죠.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한테 이제 공개 특강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을 쳤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뭐 봐도 의미가 없고요. 6월달이나 6월달 정도, 5월이나 6월 있죠. 6월달 정도요. 되면 감정평가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 시험을 다 시험을 맞추도 못 맞추든 4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짧게 나오잖아요. 짧고 단순하게 나오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주택관리사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주택관리사도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최근 3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면서 좀 이렇게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길지 않고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렇게 출제가 됐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준을 보면 이런 금방 하니까요. 그래서 크게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용의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라고 이런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지상권인데 먼저 여러분 뭘 보자면 법정 지상권을 먼저 보자고요. 법정 지상권 먼저 보고 나중에요. 지상권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돼요. 왜냐면 뭐 지상권 정리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여러분요. 365조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보자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요.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을 여러분요. 순서를 봐요. 순서를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을 있죠? 을이 이렇게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당권. 그래서 여기 2분의 1, 2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요. 여기서요. 이렇게 항상요. 이러면요. 원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갑이 여기요. 을이요. 저당권 이렇게요. 저당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냥 갑이 이렇게 3월 1일 날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저당권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만 경매를 해야죠.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만 경매하면?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여기서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병이 경락인이잖아요. 경락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만 경매하면요. 병이 경락인이죠.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이 이렇게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것은 어때요? 여기 보면 을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니까요.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을 철거 대상,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 대상이다 이렇게.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철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봐봐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면 국가 사회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손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하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 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경매를 시키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다. 이렇게 일괄경매요.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한꺼번에요. 그럼 한꺼번에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누가 경락이 되죠? 병. 그 다음에 건물도 누구죠? 병.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는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냐? 매각 대금이 나오고요.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 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은 우선 변제가 되는데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는 되고 건물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은 권리이지,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것을 해요. 권리지 이건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일괄경매할 필요 없고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과잉경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과잉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만 경매도 충분한데 건물까지 경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건물이 철거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 일괄경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준 거예요.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을 줘가지고 이 갑의 토지 이외에요. 여기 을이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병이요. 이것을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얘기해. 그래야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갑이 또 매수해. 경매가 되기 전에 매수를 해. 그럼 경매가 되기 전에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갑이 있죠. 여기서 먼저 이렇게 병이죠. 병이고 이것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구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매수한단 말이죠. 그럼 매수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괄 경매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일괄 경매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일괄 경매라는 것은 그러면 일괄 경매는 원칙적으로 책의 페이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요. 저기 저당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일괄 경매가 365조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페이지가 365조니까요. 저당권 뭐죠? 법정 이상권인데 있죠? 308페이지 314요? 네, 일괄경매 청구라고 되어 있죠? 네, 314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건 저당권 부분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좀 더 넘기면 어디 나오냐? 한 장 더 넘겨봐요. 그러면은 366조, 318페이지요.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나오나요? 3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366조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여기요,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요, 이게 뭐냐? 여기 와요. 여기 와요. 314페이지, 314페이지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318페이지요. 뭐냐면 366조 법정지상권 이런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 법정지상권이요. 자, 그럼 봐봐.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366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저당권이란 말이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뭐를 할 수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뭐죠? 이걸 법정이죠.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여기서 뭘 할 때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할 때 처분할 때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런 말 등기를 한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뭐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면 물권에는 지상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 일광매청권하고요 366조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토지 위에요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일치해야 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요 일광매청권 한번 봐봐. 일광매청권은 저당권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언제? 2월 1일이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냐? 경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임의경매라고 얘기해. 임의경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의경매,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봐봐. 이것을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경매가 되죠? 그러면 토지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봐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거든요. 경락을 받은 것 경매도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토지만 경매라면은 토지 위에 건물은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저당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는데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경락을 받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병이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이고 건물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요. 그럼 먼저 맨 처음 어떻게 봐봐. 잘 봐봐.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있어.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처음에는 동일했죠. 그런데 지금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이런 것.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뭐라냐?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이 병이라는 토지에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이 갑이요,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을 하지만 이 갑이 나중에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갑 앞으로 무슨 등기? 지상권 뭐를 하고? 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등기가 있든 없든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지상권자는요,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자기가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또 열받죠? 열받으니까 토지를 또 정한테 판 거예요. 정한테 팔아도 갑은 여전히 정한테도 토지의 양수인한테도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지상권자죠? 물권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아직 없어도 지상권자로서 물권자니까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을 봐봐. 일괄경매청권. 여러분 일괄경매청권은 뭐예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생기죠. 그러면 원래는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에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건물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물에다 저당 잡으면 건물만 경매해야 돼. 토지에다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해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까지도 경매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일괄 경매 청구예요. 이런 일괄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구조가 있어야 돼. 구조가. 어떤 구조냐? 첫 번째,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토지 위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그렇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 그런데 토지만 경매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어. 우린 그걸 뭐라 한다? 일괄경매 청구다. 일괄경매. 알겠죠?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 반드시 일괄경매를 청구할 필요가 없고,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를 청구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과잉경매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하니까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이 따로따로 나오죠? 그런데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에 매각대금에서만 돈을 받고 건물에 매각대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일괄경매다. 그런데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다?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토지와 건물 둘 다의 저당을, 반드시 토지에만 저당 잡는 게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그래야지 토지만 딱 저당 잡으면 구분이 딱 되잖아요. 토지에다 저당 잡았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알겠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죠.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의 소유자한테 자기가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한테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법정지상권은 구조가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느냐?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진 이유가 경매로 해서 달라졌다.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거든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말이죠. 그럼 관습상 법정 똑같죠? 지상권의 말 똑같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관습상이라고 하는 말만 다르죠. 관습상. 그럼 봐봐.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자요.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됐죠? 이렇게 동일해야 된다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동일하다가 나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은 토지는 누구죠? 토지는 갑. 여기는 건물은 누구죠? 갑. 이렇게 달라져야죠.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동일해.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뭐돼?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관습상은요. 관습상은 2월 1일 날 매매라든가 건물만 매매했다, 증여했다, 교환했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됐다.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또 뭐냐? 불하처분이다. 불하처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강제 경매다. 이런 이유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로 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2월 1일 날 이런 이유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관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라지면 이 을은 갑의 토지에다가 뭐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기는 갑은요. 병의 토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상권을.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요.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여러분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습상에 말하고 법정에 말만 뭐죠? 366조만 빼면은 둘 다 똑같이 뭐다? 법정 지상 똑같은 똑같으니까 봐봐. 이 지상권자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한테 즉 뭐죠? 건물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다 똑같아 이것은.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다. 관습상 안 되는 건 뭐가 안 된다? 환지 안 된다. 뭐가 된다? 환매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환지 환매요. 여기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5억짜리인데요. 5억짜리를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요. 2억에 매매를 해요. 매매. 2억에 매매를 해요. 5억짜리를 2억 원에 매매를 해. 그리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 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이요. 부동산이니까 다시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이걸 환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땅을 팔아. 5억짜리 2억 원에 팔아. 나중에 5년 안에 2억만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그래. 알겠죠? 처음부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을은요. 자기가 비록 갑한테 땅을 사가지고 왔지만 5년 안에는 갑한테 다시 뺏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 다시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뭐라 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 을이 건물이 졌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토지 위에다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갑의 토지 위에다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정 이상권의 첫 출발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매매라든가 증여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그 법정 지상권은요. 건물을 뭘 한다는? 철거한다는 뭐가 없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합의를 뭐라고 그래? 합의를 뭐라고 한다? 합의를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합의를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그래. 합의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럼 임의규정은 뭐 할 수 있다? 임의규정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죠? 포기. 그래서 366조 법정이상권은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또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야?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 대지 위에 동일 당사자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말이 좀 이상하네. 동일한 대지 위에 동일 당사자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철거라고 그래.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니까. 알겠죠?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봐봐. 동일 대주의 동일 당사자의 건물을 소유하는 걸 철거라고 그래. 이거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정 이상권은요. 수학 공시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뇌가 조금만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동일하죠? 그런데요, 이 토지를요, 이거 아버지가 딸내미한테요, 증여를 증여. 토지를 증여, 토지만 증여를 해. 딸한테 토지만 증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이렇게 갑의 거죠? 그럼 법정이상권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요, 뭐 이렇게 떨어. 토지 위에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이 똑같네. 그리고 증여가 돼가지고 달라졌네. 아, 그러면 법정이상권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봐봐. 법정지상권이 뭔지 몰라요? 봐봐. 맨 처음에는 동일해. 그러다 아무튼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달라져. 그럼 뭐라 그래? 법적.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히 이런 서울 같은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법정이상권이. 이미 다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조금만 나가면 요거 어때요? 시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요, 앞으로 수도 없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토지 중개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뭐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가지고 여기 증여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이란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이 건물이 있어야 지상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냐? 나 이 건물 철거할래. 철거했어. 그럼 건물 있어, 없어? 그럼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죠.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 그러면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철거를 하고 나서 동일 당사자가 다시 건물요, 여기다 같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축했다, 신축. 갑이 또 신축을 해서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철거하면 건물이 없으니까 지상권 없어지잖아요. 근데 철거하고 나서 다시 신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럼 이것을 철거로 보냐, 안 보냐? 철거로 보면 이미 철거했으니까 새로 신축해도 철거로 보면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이고, 철거로 보지 않으면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철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철거라고 하는 것은 동일 대지 위에 똑같은 땅이죠? 똑같은 땅 위에 동일 당사자 갑의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것을 철거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어떡하죠? 건물을 철거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결국 철거가 아니다? 아니다. 철거가 아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가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경우, 그러면 건물의 철거로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규정은 뭐냐? 이런 것이요. 먼저 항상 법정이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갑이 있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을이.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동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달라지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죠? 여기 을이죠? 을한테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은 지상권이 있다. 됐죠, 지금? 지상권이 있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지상권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을이요, 갑한테 쫓아가가지고 자기한테 다시 임대차를 달라고 그래요. 임대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지상권이 있어도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죠. 임대차가 있어도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굳이 이 사람이 지상권을 임대차를 했다는 것은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데 굳이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시험은 건물을 매수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상권에서 가장 첫 출발에 중요한 것은 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다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으면 아무리 건물을 사도 법정상권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그때 건물을 매수해. 건물만.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죠?
그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밑도 끝도 없이 건물만 매수한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항상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 전체적인 문장,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건물만 매수한 자가 지상권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법정 지상권이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했다?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생략시켰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건물만 매수한 자가 건물만 매수한 자가 여기요 임차권을 설정을 한다.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 이게 중요하고. 그럼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말하면 되고.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요 환지 환매.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강제경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강제경매라면 그냥 경매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차이가 뭐예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겠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들으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러면 압류, 가압류 정도는, 아니, 가압류, 가처분 정도는 비교해야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 정도는 구별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가처분, 가압류는 뭐에 대해서 가압류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내가요, 내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더니요. 알죠?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뭐에 가는 것이다? 금전. 가처분은요, 금전, 이외의 것, 그걸 가처분이라고. 그럼 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다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가요, 학원에 보면은, 서울은 좀, 같은 경우는 가끔 학생들이 다투는 걸 참 많이 보죠. 의외로. 자리 가지고 다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해서 옆에서 물을 이렇게 쏟을 수 있잖아요. 쏟아졌으면 너무 크게 화를 내고, 막 인상을 너무 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싸우고 막 이런 것을 종종 본단 말이죠. 그럼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학원에 들어오게 해야 돼, 못 오게 해야 돼?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열받으니까 끝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 학원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학원 출입 금지 가처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뭐 한다? 가처분하죠. 돈이 아니죠? 그러면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돈. 아무튼 돈에 관한 모든 것. 알겠죠? 그 돈에 관한 모든 것을 뭐 한다?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여기요. 임의경매하고 강경매는 뭐냐? 임의경매는요, 우리가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것은 담보물건. 그럼 담보물건에서는 뭘 할 수 있죠? 경매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물론 가등기 담보 같은 것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전세권 같이 이렇게요, 경매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죠? 그런 경우는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강경매는 뭐냐? 강경매는요,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렇게 뭐라냐? 이것을 뭐냐?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요,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청구 소송,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돈 빌려준 거 있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여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채권은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 와가지고 뭘 한다? 경매하는 것을 이렇게 경매를 하죠. 이 경매를 뭐라 한다? 이것을 강제경매. 왜? 이런 채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없는데 이 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경매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갑한테 을이 돈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죠? 그럼 보통 이 을이 경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압류를 해. 이 집을 1억 원을 피보존채권에서 집에다가 가압류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냐? 판결을, 소송을 해.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하면 이것을 본안소송이라고 그래.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서 가서 압류를 해. 압류를 하면 여기서 경매가 개시가 돼.
경매 개시. 이렇게 순서로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먼저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먼저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 나오면은 압류를 해서 경매가 시작해야 돼. 이때 압류를 뭐라 하냐? 경매 개시 등기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경매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이 사람 돈 안 주니까 먼저 뭐라냐? 먼저 그냥 판결문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먼저 받아. 판결문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압류를 해가지고 뭘 한다? 압류. 그래가지고 강제경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압류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바로 그냥 압류해서 경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통은요 이렇게 하죠. 가압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문 나오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하는데 그냥 판결문 먼저 받아놨다가 나중에 압류해서 바로 경매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볼 것인가? 강제경매는 가압류부터 있다? 그러면 가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가압류하지 않고 만약에 압류부터 있다 압류부터 그러면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을 받아봤다가 처음부터 압류부터 들어가죠? 그럼 압류를 할 당시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을 압류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가압류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우리가 가압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가압류보다 더 먼저 저당권이 있다고 해봐. 저당권. 그러면 또 어떡할까요? 저당권. 가압류보다 더 먼저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을이. 그러면 어떡하냐? 저당권을 기준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왜냐? 우리가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은 그러면 366조 법정 이상권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더 먼저 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저당권을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조건 여러분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시험에 다 나왔는데 먼저 여기 제1순위로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누가요? 을이 저당권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요 가압류가 있어. 가압류 누가요? 병이 가압류하고 이 병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판결문을 받아오죠. 판결문을 받아오면 그때 뭘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압류를 하죠. 누가 압류해? 병이 압류하지 누가 압류해? 그래서 병이 압류해서 뭘 한다? 여기서 강제 경매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강제경매. 알겠죠? 그리고 여기요 을이 1순위고 을이 1순위. 그러면 여기요 가압류가 2순위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걸 측정한다? 저당권을 기준 1번. 그다음에 여기 어디를 기준으로? 가압류 2번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저당권도 가압류도 없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압류를 기준으로 3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가압류, 그다음에 압류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보시라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여기까지요 여러분요. 일단 한번 지우면은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간습상을 했죠? 여기에 이제 또 305조 법정이상권이 있어. 305조 법정이상권. 그럼 305조가 뭐예요? 305조가? 전세권이에요. 여기 뭐란다? 전세권. 여기 봐 이제. 여기를 보라고 여기 봐. 여기 보면 항상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은 뭐가 법정지상권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오케이.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여기서부터 항상 법정지상권은 출발을 해.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은 죽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은요 여기요. 여기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전세권이요. 언제요? 2월 1일 전세권. 그러고 난 다음에요 3번 여기 토지 3번 토지의 소유자 병 알았죠? 병 여기요 3월 1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건물은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을은 누구죠? 전세권. 그럼 봐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네.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네.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달라졌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갑한테 인정된다? 을한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이 된다. 전세권자한테 인정된다. 누구한테? 왜 설정자다? 주인.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전세권 계약 맺은 거는 누구한테 인정된다? 설정자한테 먼저 인정된다. 전세권자 설정자한테. 왜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여러분 지상권이란 게 뭐다? 지상권.
지상권이 무슨 말이야? 지상권 여기. 지상권 봐봐. 여기 뭐 봐봐. 누진선 봐봐. 지상권. 누구 토지? 타인. 타인의 어디? 토지 위에. 토지 위에. 뭘 한다? 뭐를? 건물을 뭐 한다? 소유하는 거. 이게 지상권 아니에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저기서?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공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누구다? 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지워. 이게 이제 이것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통이야. 나머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요. 법정 이상권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것은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 한 번 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것은 암기하는 것들이거든요. 한 번 더 듣고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까지 얘기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일괄경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괄경매. 알겠죠? 그것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나중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돼. 그랬을 때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지만 일괄해서 경매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법정 이상권은 처음부터 저당을 잡기 전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고 저당권에 의해서 달라진다. 366.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관습상. 그런데 뭐를 뺀다? 환지, 환매 뺀다.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한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그럼 몇 조? 305조.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크게 이제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왜냐면 이거는 뭐 암기하는 거니까요. 암기.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 건물은 뭐냐? 이 건물은 신축 중. 여러분 신축 중이어도 돼? 여러분 신축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건축 중이란 말은 아직 완전한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준공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지? 뭐가는 등기됐다 안 됐다? 그럼 미등기죠. 이게 다 된다니까 다. 아무튼 건물이만 있으면 안 돼. 건물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신축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기까지 이때는 건물의 요건을 갖춰야 돼.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 경매가 끝날 때까지 건물이 그냥 짓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건물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보면 여기 문방 여기 들어가면 입구 들어가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그런 정도의 요건은 갖춰야 돼. 인테리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거기 그냥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새까맣게 있는 거. 그것처럼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건축 중이어도 되는데 만약에 경매가 완료가 될 때도 여전히 기둥하고 벽만 있고 지붕이 없죠? 그럼 법정 이상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철거의 대상이 돼버려. 됐죠 지금요? 자, 두 번째요. 토지하고 건물은 여러분 이것은 원시적. 여러분 처음부터 동일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건물하고 딴 거 처음부터 동일했겠어요? 소유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보다 저당을 잡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저당을 잡기 전에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원시적 뭐다? 동일성이죠. 원시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인무효이다. 이런 원인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동일한 줄 알았더니 동일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요. 저당권자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축했다.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축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 잡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면 되고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 갑의 토지 위에 여기 A 소유자가 바뀌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돼도 증축이 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은 뭐래도 신축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다 돼 다. 그러니까 언제만 저당을 잡기 전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뭐라고? 구건물이죠? 구건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신건물이죠? 구건물과 신건물 중에서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 이렇게.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여기 또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간단히 봐봐. 항상 법정지상권을 뭐라고 그랬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병이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지상권은 어때요? 지상권은 항상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 등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것을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갑하고요,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지상권을 처분할 때만 등기하니까 이런 경우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지상권 등기 없이 이것을 누구한테요? 이렇게요. X한테 이렇게 처분한다 이 말이죠. 병이고 이렇게 X한테 처분을 해. 그러면요, 지상권 등기해서 안 했죠. 원래 이 사람은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요, 이 갑이 X한테 지상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을 넘기려면 뭐다? 등기 후 처분해야 돼요. 등기 후. 근데 지금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럼 등기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은요, 이런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서 그럼 이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소유권. 근데 이 토지에는 지금 지상권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가 그럼 누구예요? 누가 지상권자다? 그럼요, 이것은 갑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아직 X가 지상권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요, 여기 병의 토지 등기부요. 토지 등기부에다 1번 지금요, 울구에다가 갑. 1번 갑이요. 여기가 지상권 등기 이렇게 지상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 알겠죠?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로 해서 X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부기 등기. 그럼요, 울구의 경우 부기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갑구에 있어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 등기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기 등기로 이렇게 X한테요, 지상권을 이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넘겨야지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돼. 아직은 그런데 지상권자가 있어 없어? 지상권이 등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지상권자 돼. 그러니까 뭐죠? 이 X가요, 병이 갑한테 몰래 갖는 거예요. 밤에 야밤에 가지고 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병한테 물어보냐? X한테 물어봐. 병이 X한테 혹시 너 내 땅 위에다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너 지상권이 있냐 물어봐. 그럼 X가 지금 지상권이 있다 간다 없다 간다? 어디가 있어? 지상권자 갑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지상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있어 없어? 없대. 그럼 뭐란다? 병이 X한테요,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이 없으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죠?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이치게 반한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뭐냐면 만약에 이 X 있죠? X한테 만약에 병이요, X한테 건물 철거를 하겠죠? 그러면 X가 가만히 있겠어? 상칼도 누구 쫓아가? 갑 쫓아가죠. 너 왜 이런 건물을 나한테 팔았냐? 지상권 없는 건물 왜 팔았냐? 너가 책임져라. 그럼 X는요, 쌍칼에 맞아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몽둥이 들고 누구 쫓아가요? 병 찾아가죠. 병.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원래 나한테 뭐를 해야 돼? 등기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등기해주면 된다? X한테 해주면 된다. 이 말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X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면은 X는 갑한테 가고 갑은 또 병한테 가죠. 그래서 병한테 뭐란다?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다시 X한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병한테 아니 X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뭐에 반한다? 신이치기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자를 상대로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이치기에 반한다. 지금 제목부터 잘 암기하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것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괜히 또 소리 지르고 있는 건데. 자, 바로 첫 번째 공동저당.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뭐가 그랬다? 신축하기로 했다. 신축, 철거 후 공동 저당. 자, 봐. 자, 여기 봐. 자,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있어. 토지와 건물 있어 동일하죠? 그러면 일단 뭐를 예상을 해야 돼? 법정 지상권.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공동 저당을 했어. 토지에도 의리 저당을 잡고 건물에도 의리 저당을 잡고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 아까 우리 토지만 건물만 이랬잖아요. 지금은 둘 다 잡은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 이 저당권자가 뭐라 하냐? 내가 안 보죠? 이렇게 저당을 잡으면서 이 갑이 뭐냐? 갑이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래? 이렇게 얘기해. 철거하고 신축할래? 이렇게. 그럼 건물을 뭘 해야 돼? 일단 신축하려면 철거해야지. 그럼 철거해. 그럼 철거하니까 뭐가 나와요? 토지 있죠? 토지 있고 토지에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있잖아요. 건물 철거했죠? 철거해. 건물 있어 없어? 없어. 이러면 이걸 한번 봐봐. 이거 얘가요 생긴 게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일괄이 한번 봐봤죠? 그때 일괄이 보면 토지 위에 건물 있어 없어? 없잖아요. 똑같이 생겼네. 일괄이하고. 알겠죠? 여기 법정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이 있어 동일해야 되는데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일단 철거했으니까 건물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일괄 경매 청구는 되지만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는 안 되냐? 그건 아니야. 예외적으로 신축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 쓰려면 너무나 지문이 길어서 우리한테는 절대로 심한. 작년 사법고시에 나왔어요. 작년 사법시험은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외에 모든 국가고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만 알아. 더 알면 뇌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여기까지. 자, 다시 암기. 항상 암기.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 딱 거기까지만.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다? 일괄경. 딱 암기.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없잖아요. 그럼 봐. 또 한 가지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 토지 위에 건물. 그런데 이 토지하고 건물은요, 을이 일괄하여 매수해서 둘 다 매수해서 둘 다. 그런데 이 을이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을이요 토지는 등기를 했어. 어떤 이유로? 그런데 왜 건물은 등기를 하죠? 왜냐? 건물은 왜 등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건물이 미등기니까 건물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 건물이 등기가 됐어도 안 했을 수 있죠. 그건 따지지 마. 건물이 미등기니까 안 했을 수 있죠. 건물이 등기가 됐어도 안 하고 토지만 등기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를 우리 뭐냐? 대지만 등기 꼭 이게 나와. 대지만 등기. 이게 키워드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법정이상권이냐? 법정이상권은 뭐냐? 이거예요. 봐. 법정이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 해야 돼? 달라져야 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처음에는 똑같다가 달라져야 돼. 아무튼. 그런데 똑같이요. 여기도 병이고 여기도 병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 똑같죠? 똑같은데 이걸 팔았는데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배고프죠? 알겠죠?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뭐냐? 봐봐. 여기 이 사람이 건물만 을 이렇게. 그러면 갖다 틀려. 틀리죠? 법정이상권. 그런데 똑같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병 이렇게 샀다 이 말이죠. 건물도 병이 샀다 이 말이죠. 여기 이것을 이렇게 받겠다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안 된 이래야지. 왜요? 통일하잖아. 병하고 통일하잖아. 이런 내 땅,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죠. 내 땅 위에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이. 그렇지. 알겠죠? 내 땅 위에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알겠죠? 나중에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이지? 그걸 법정 지상권.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에서 똑같아.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걸 법정 이상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팔았더니 을이 토지하고 건물을 다 등기해. 그러면 을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죠.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니까. 알겠죠? 이게 달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고 이건 을이고 이렇게 달라져야 돼. 알겠죠? 그래야 법정 지상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는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똑같죠? 근데 이걸 을이 매수했죠? 근데 인간이 대지만 등기했죠? 대지만? 건물 등기했어, 안 했어? 중요한 것은 건물이 그럼 누구 거예요? 이게 중요해. 만약에 봐봐. 만약에 건물이 갑의 것이다, 해봐, 갑. 그러면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갔다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용되고. 만약에 이거 등기를 안 했어도 같이 한꺼번에 다 매수했으니까 이거 을의 것이다. 그러면은 똑같죠? 그럼 법정사건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게 지금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지금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래서 을의 것이다. 이 말, 을의 것이다. 을의 것이다.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걸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소유자다? 법률상 소유자다. 법률상, 이걸 뭐다? 형식적 소유자다. 알겠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실질적, 그가 뭐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등기를 하든 말든 누가 소유자다? 을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을이다. 알겠죠? 그래서 법정 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암기해.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많이 하면 다쳐요.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안 된다. 두 번째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듣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 0.5초죠? 그럼 봐봐.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자 안 돼. 명의수탁자도 안 돼. 안 돼. 이거 무조건 안 돼.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할 일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갑이죠? 갑이 뭐냐? 갑이 여러분 신탁자예요. 신탁자. 갑이 신탁자. 알죠? 갑이 신탁자.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봐. 이 땅을 수탁자. 을이 수탁자. 수탁자한테 맡겼어. 수탁자. 됐죠? 여러분 수탁자한테 맡겼는데 이렇게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이렇게 맡겼는데요. 여기는 신탁자고 여기는 수탁자 이렇게 맡겼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수탁자 여기서 이 사람이요.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수탁자보로 원래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다 언제나? 오케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처음부터 틀리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 사건이 되려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다르죠? 법정이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신탁자도 안 되고 수탁자도 다 안 돼. 무슨 말이겠죠? 다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요 따지지 마.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는 법정이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분. 희한하게 이게 우리 시험이요. 많이 났어요. 지분. 방금 우리 얘기했었는데 여기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건물을 신축. 그러면 무슨 동의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라고 했었잖아요. 전원의 동의에 있어야 신축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 오케이. 여기 봐.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해서 되냐고 안 되냐고? 아니 봐봐.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네.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안 되죠. 여기 전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여기 원주는 빨간색 실화인가 봐요. 간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알겠죠? 여기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데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공유하는 대지가 분할이 돼. 분할이 돼가지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해. 단독 소유란 말이 꼭 나와. 단독 소유. 그래가지고 건물이 누구 것이다? 갑. 이렇게. 그럼 어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분할해서 자기가 단독으로 소유했죠?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똑같은 건데 있게요. 가박을하고 공유해요. 건물을요. 공유하는데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지가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적 단독 소유를 해. 병이 경락을 받아서 경매가 되죠. 그래서 건물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토지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그것을 이 사람이 경매를 해서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았죠. 그러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놨어? 지금 뭐라고? 단독 소유. 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대지를 단독 소유. 알겠죠?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봐봐. 여러분요, 여기 뭐냐? 처분행위란 말이 뭐냐? 처분행위. 처분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는 뭐가 처분행위냐? 지상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처분행위라. 물권행위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란 말이죠. 처분행위는 뭐라고? 물권행위. 자, 지금 봐. 이걸 이제 알아야지 지금부터 설명이 가능해.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대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병하고 여기는요, 을이에요. 을하고 여기 건물은 이렇게 갑이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지분만 처분해요. 지분만.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인정돼, 안 돼?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왜 안 되냐? 지분만 처분했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하냐? 병에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의가 있어야 돼. 왜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은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지분만 처분했지 자기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권한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만 처분한 경우는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요, 만약에 지분만 처분했다, 된다? 안 돼. 여기요,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법정지상권 인정?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돼.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무조건 그 안에 그 말이 들어있어. 지분만 처분했다거나 대지가 경매나 분할로 단독 소유, 대지가 경매나 분할로 단독 소유, 법정 지상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법정 지상권이 아니다. 명의 신탁자, 수탁자는 절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신탁자는 자기 것이니까 안 되고 수탁자는 남의 것이니까 안 되고 그럼 신탁자, 수탁자 둘 다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점유했죠? 공동으로 점유하고 나면 공동점유, 그 다음에 공동저당, 저당하고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일괄경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샀죠?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대지만 등기, 안 된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일괄은 돼도 법정은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매도했어. 알겠죠? 그러면요,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이도 법정지상권이다. 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지상권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요, 366조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는 것을 뭐란다? 366조. 관습상은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중에서 뭐는 안 된다? 환지, 환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단 동일해야 되죠? 동일한 것이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누구를 기준으로? 가압류. 그냥 압류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압류. 이것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걸 보고 간섭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건물만 양수했어. 그러면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그럼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거죠. 지상권. 우리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증여를 하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다. 자기 이름으로. 그럼 이것은 철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법적인 사건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05조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한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건물에. 그러고 나서 토지의 소재가 바뀌어져. 그러면 누구한테 법적인 상권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가 아니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의 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일괄경매는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없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 그럼 반드시 일괄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매각되면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건물에는 저당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요.